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저출산 문제로 국가 차원의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출산과 돌봄 문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김미영 회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장 김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약간 어떤 협회인지는 감이 오는데 생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60년 전인 1961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름처럼 인구 문제 대응과 가족의 보건 문제,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교육, 또 저출생 대응 캠페인,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운영 등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모유 수유, 차교실 설치 지원, 또 태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의 출산과 모자를 위한 보건 사업, 또 여성과 아동 건강검진 센터 운영, 선천성 대사 이상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 등 가족보건 의료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또 서울의 본부와 전국의 13개 시도에 지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미 다 있고 이게 강원지회에 네, 지금 나와주셨는데,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협회는 인구 문제 대응과 가족의 보건 증진이라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 직원은 크게 지역사회 저출산 대응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강원 저출산 극복 연대 회의와 또 도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네. 또 의료 취약 지역 및 지역의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직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또 의료인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협회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리드멘트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요즘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는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인구 절벽. 예, 네.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 구간을 비유한 언어로서 네. 주로 고령화 사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의 유년층 인구 그래프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예로 전체 인구를 연령대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중위 연령이 2021년 올해는 44세인데 반해 30년 후인 2051년도에는 59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출산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7로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사실 저도 강원도에 살면서 네. 강원도 되게 심각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들이 많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강원도는 더 심각하죠?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는 약간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출산율은 꽤 높네요. 예, 네, 높은 편이네요. 높은 편입니다. 꽤 높진 않고. 네. 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지역별로 분류하면 18개 시군 중에 인구가 증가한 곳은 춘천, 원주, 행성 세 곳이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강원도의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이 8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처럼 그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지속된다면 강원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굉장히 말이 참 무서운데 네. 사실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1.036명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는 높지만 그걸 네. 이끄는 건 결국엔 세 곳밖에 네. 안 되고 18개 시군 중에 15곳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강원도의 저출산과 이런 보육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그 강원도에서는 그 산후 건강관리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매월 40만 원씩의 육아 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우리 협회 직원들도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부러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인데요. 강원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고성, 양양, 정선, 횡성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그 대형 버스에 네. 산전 진찰하는 기구를 갖춰서 버스가 이 지역의 산모들을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네,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차량으로 한두 시간 이동해야 되는 임산부들을 편안하게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원도는 출산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것만큼 또한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층에게 좋은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필요한데요.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원도가 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들의 정책이 조금은 네.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제 친구들 중에도 강원도로 이사 갈까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저출산과 보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협회에서는 그 초보 아빠들이 네. 그 아이와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원 백인의 아빠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 백인의 아빠단은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방법을 어려워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 멘토가 미션을 제시하면 아이들이 미션을 완수하고 그 결과를 아빠단 공식 카페에 올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빠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에게 아빠가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 기뻐하는 아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아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아빠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아빠와 함께하는 꿀잼 캠핑을 실시하였는데 아빠와 자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캠프에 참여했던 한 아이는 이곳에 아빠와 함께 오게 되어서 고맙다며 그 아빠의 가슴을 벅차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육아하면 이제 엄마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아빠들에게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엄마에게 좀 치중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아니면 이 각 주체들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나중에 이제 아빠가 될 텐데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그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가사와 육아에 참여해서 함께 육아에 동참하고 또 직장에서는 그 칼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퇴근 시 눈치를 보지 않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칼퇴. 네. 칼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시 퇴근인 건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남성의 육아 휴직률은 아주 낮은 수준인데요. 이는 그 직장의 육아 페널티도 문제지만 육아 휴직 시 수입의 감소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실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협회에서도 이런 걸 또 노력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 대다수의 산모가 그 산후 우울감을 느끼고 특히 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육아와 가사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우리 협회에서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생명숲 베이비앤맘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숲 베이비앤맘 힐링센터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스트레스와 피로 또 육아로 인한 소외와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육아맘들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부부를 위해서는 건강한 성과, 계획 임신에 대한 강의를 또 임산부를 위해서는 모유 수유 자세, 신생아 돌보기, 출산 후 산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또 부부를 대상으로는 부부가 함께하는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몇몇만 살펴봐도 네. 굉장히 참 좋은 프로그램들 네. 참 많은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있으시군요. 지금 이제 네. 강원도에 한 만여 명 엄마들이 등록해서 네. 이런 사전에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해서 네. 이렇게 보시다가 뭐 이제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그렇죠. 예, 되는 그래서 거군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거 상담도 하고 네. 또 그 아이와 엄마의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하고 네.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카페를 어떻게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를 치셔서요. 네. 맘맘맘 강원을 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뜨게 됩니다. 맘맘맘 강원. 네. 우리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육아를 하시는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등록을 해 놓으시고 네. 한번 이렇게 계속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저희가 출산 돌봄 MOU를 강원 CBS와 함께 맺으셨습니다. 어떤 취지와 계기로 좀 맺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강원 CBS에서 저출산 문제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 돌봄 캠페인인 1273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비전인 인구변화 대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MOU를 통해서 강원도민의 출산 돌봄운동 확산과 지원제도 정책을 위해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 CBS와 함께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MOU를 맺으시면서 네.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출산 돌봄 운동 확산을 위해서 실용적인 출산 장려 공동 사업으로 합계 출산율 증가 및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 등 CBS와 함께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할 일들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아까 말 그대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김미영 지회장님이 강원도 전 경제부지사로 퇴임을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이 초대 여성가족연구원장 그리고 보건복지 여성국장 등을 역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하면서는 네. 그 강원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도 내 그 어린이집이 그 법인 또 공공어린이집 네. 또 개인
또 가정 어린이집이 한 1,300곳 정도가 되는데 네. 이 강원도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이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여성가족연구원장을 하면서는 전국에서 좀 빠르게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 성별 영향 평가 분석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널리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는 그 화장실 예를 듭니다. 네. 그 부부가 함께 그 유원지 갔을 적에 화장실 이용하려고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는데 빨리 나오죠, 남자들은. 그렇죠. 예, 네. 여자 화장실은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거를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을 했더니 네. 그 남자분들은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그렇죠. 네. 여성은 한 2분 40초 정도 걸리고요. 또 여성은 또 이런 생리적인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 화장실을 좀 더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서. 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남자 여자 수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만약에 남자를 5개를 화장실을 짓는다. 그럼 여자는 한 7, 8개 정도를 지어야지만 그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강원도가 지금 그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최우수 쪽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화장실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사실 이건 남자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갔는데 남자들 네.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해결해주고 이런 어떤 정책을 세우기 전에 또 네. 조사하고 연구하는 네. 그런 곳을 또 운영을 하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리 협회는 그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도모하고자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그 인구 감소 극복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가족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춘천 시내 시민버스에 임산부 배려용 좌석을 지정하였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수유실을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요. 네. 육아를 위한 슬로건인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같이 있는 항복 육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슬로건이 참 멋지네요. 같이 하는 함께 육아, 같이 있는 행복 육아. 네, 저출생 대응에 아주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셨고요. 아까 7월 11일 인구의 날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7월 11일인가요? 그 7월 11일은 네. 세계 인구가 50억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네. 세계 인구의 날을 지정을 했고요. 네. 저희 나라는 10년 전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이 된. 네, 세계 인구 50억을 기념해서 세계 인구의 날을 지정이 7월 되었습니다. 11일. 네. 왠지 이제부터는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7월 네. 11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곡을 좀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미영 지회장님께서 네.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 SES의 달리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네. 굉장히 힘이 나는 곡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쳤을 때 그런 네. 곡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과 그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에게 꼭 힘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SES의 달리기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장 우리 김미영 지회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